그럼 만약에 우리 대통령 되더라도 1년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 요 운이 끝나진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쪽을 해서 약간 나쁜 건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지금은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나쁜 건 나쁘고 좋은 건 좋다.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비책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선거 때는 바람이야.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재명이 한 말 있죠. 아름다운 패배는 없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패배는 없어요. 일단 선거 끝나고 나면요. 어떻게 나라가 되는지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독재국가로 갈 거고 1, 2년 안에 우리나라 아주 절단나요. 지금 이 방송국들 공영방송이나 뭐 이런데 그나마 그래도 종편이나 이런 데는 좀 나요. 패널을 양쪽에 두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도 이 언론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많이 기울었어요.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거의 줄설라고 그런 건지 좌파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방송을 안 해. 근데 제가 어제 MBC 방송을 제가 가끔 봐요. 왜냐면 저걸 알아야 어떻게 방송하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참 뭐라 그럴까. 제가 보수, 중도, 좌파 이런 걸 딱 떠나서 한번 순수하게 들어봤어.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말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묘하게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민주당 이재명이 이렇게 하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고 이게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얘기하더라고. 야, 저건 뭐 민주당 홍보 방송도 아니고 민주당 방송국 같아요. 완전 한마디로 이재명이 방송국. 특히 뉴스. 제가 뉴스만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갖고 MBC면 돌려버리지만 뭐라고 얘기하나 듣고 싶었어. 근데 공영방송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공중파 지상 많은 사람이 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유튜버가 바른 사실을 알리려고 그래도 MBC 뉴스 한번 딱 하면 다 교묘하게 또 민주당 패널들이 교묘하게 걔네들이 잘하는 거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를 역으로 이렇게 옛날 걸 하든지 이렇게 하고 역으로 해서 그런 걸 되게 잘해요.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조그만 희망은 제가 어제 김문수 부인 사주를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혹시라도 또 이 설련영 여사가 운이 좋아서 정말 대통령 부인이 될까 같은가 마지막 희망으로 한번 제가 사주를 봤는데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대통령 운도 중요하지만 사실 배우자 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여사들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검소하게 이렇게 살아왔다. 노동운동 하신 분이고. 근데 이제 이 사주는 뭐 아주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사주를 풀어보면 한쪽으로 조금 많이 치우쳐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사주는 큰 좋은 배는 아니에요. 가장 좋은 사주는 오행이 골고루 있는 사주.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데 조이대 대법관님 사주처럼 좋은 운으로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게 계속 대운에 들어왔을 때는 큰 인물이 되는 거고 사주는 항상 배로 비유해요. 튼튼한 배가 있고 조금 약한 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주는 전형적인 조금 약한 배예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사주는 그렇게 좋게 태어난 사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는 사주. 이제 이런 사주는 이제 부모복도 없고 쉽게 말해서 운이 이제 잘못 흘렀을 때는 되게 나쁘게 평생을 나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주예요. 왜냐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본인이 아까 정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조이대 대법관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 사주는 땅이 작아요. 조그만 이게 기토 땅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조그만 밭이야. 아니면 조금 화분. 근데 이 사주에서는 월에 가서 해수를 갖고 있어요. 양력으로 11월 24일 추운 계절에 해수를 갖고 있다. 얼진 않았어도 물이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천간에 보면 계수라는 건 하늘에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거야. 두 개나 있어. 그러니까 지지에 월에 있고 천간에 이렇게 두 개가 투출이 돼 있다고 그러면 거의 한 60% 정도 물은 많은데 비가 오는. 근데 여기서 특수사주로 갈까 하는데 띠에서 뱀띠예요. 뱀띠라는 거는 큰 산이 있는 거야. 월에 있으면 아주 큰 산으로 보는 거고 띠에 있으면 13% 정도 이렇게 조그만 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사주에 있는 평화가 이렇게 떠 있는데 천간에 투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약하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묘목이라는 거는 제가 사주로 볼 때는 시간은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를 이제 사실 음력이냐 양력이냐 근데 사실 그것도 사실 잘못 올리는 경우도 많고 오는데 제가 볼 때 지나온 걸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음력이냐 양력이냐 제가 이제 따져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온 걸 보니까 양력 생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근데 이 묘목 안에는 꽃나무가 있고 큰 소나무가 있어요. 그럼 이 그림 보면 사주는 다 푼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사주는 다 나와.
왜냐면 이 땅이 적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본인인 거야.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그럼 이런 사주는 여자들한테는, 같은 여자들 친구들한테는 인기가 좋아요. 그럼 땅이 부족하잖아. 물이 많아. 나무도 커. 큰 영양가 없는 나무만 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를 내리면 어때요? 이 땅이 갈라지겠죠? 그럼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땅이 많이 들어와야 좋은 거야. 그럼 이런 사주는 동업해도 돼. 근데 가끔가다 이제 사주를 보러 와서 전 누구하고 동업하려고 그러는데 동업을 해도 되겠어요? 안 해도? 그러니까 신강사주는 동업하면 안 돼. 서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왜냐면 이 물을 서로 논아먹자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신약사주는 내가 돈은 많이 갖고 태어난 거야. 이 물이 본인한테는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또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돈은 많이 갖고 태어났는데 내가 못 가져. 그러면 땅이 많으면 이걸 가질 수가 있겠죠. 다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직업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되게 신중해요. 토는 성격적으로 믿음이야. 윤 대통령 사주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고 믿음이 한 박자 늦어. 그러니까 지금 뭐 탈당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래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윤 대통령도. 왜냐면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되게 신중한 반면 뭔가 결정할 때 시간이 조금 걸려. 제가 볼 때는 뭐 탈당을 하겠죠. 좀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나라를 위해서 탈당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주에서도 어쨌든 이 땅이 필요하니까 땅이 없으면 되게 신중하고 그 다음에 의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뜸을 좀 들인다는 얘기예요. 되게 신중한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화가 없기 때문에 이 화라는 건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건 되게 좋아한다. 그렇지만 빨리 익히지는 못한다. 한 박자 늦다. 윤 대통령도 화가 없으니까 8번 떨어지고 9번째 사법고시 붙었잖아요. 이런 스타일들은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거는 많은데 좋아하는데 빨리 배우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좀 약하다. 화가 없는 사람들은 시험에 좀 약하고 화는 이제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이렇게 쾅쾅쾅 천천히 뛰기 때문에 일단 혈액순환 계통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 쪽으로 피 공급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이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근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머리 쪽으로 피가 빨리빨리 안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기, 그 다음 건망증 이런 게 올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이제 물이 되게 많아. 이 물이 많다는 거는 지혜랑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배운 거는 잘 안 잊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거나 이런 사주는 대기만성. 자기가 배운 거는 평생 동안 안 잊어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대기만성.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좋게 살아간다. 거기에 지금 사주에는 이 지하수가 없지만은 이 사주에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 지하수는 본인한테는 자식이야. 사업체고 진로고 표현이고. 지금 아까 인터넷 보니까 외동딸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딸도 그렇게 도움은 안 되겠죠. 내가 땅이 질퍽한 땅인데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물이 많아지겠죠. 그럼 진흙탕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사주는 자식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또 효도하는 자식은 아니다. 그럼 과연 예를 들어서 이 비가 와, 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러면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조금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부인은 좀 방만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긴축은 안 할 것 같다. 근데 김문수 사주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궁합은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조금 긴축 정책은 안 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너무 지나친 한덕수 총리하고 너무 지나친 긴축을 해서 어려운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긴축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남편이에요. 남편, 남자,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 체면. 그럼 나무가 많다는 거는 정신력이 되게 강하다. 멘탈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목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약간의 결벽증이 있어요. 지저분한 걸 되게 싫어하고 담배 냄새도 되게 싫어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항상 치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대신 남편복은 많지는 않겠죠. 왜냐면 나무가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큰 남편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복은 많은 사주는 아니다. 또 윗사람이 본인한테는 또 도움도 안 된다. 어떤 직업 정신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제일 좋은 게 햇볕이 들어올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들어올 때가 두 번째로 좋은 거예요. 어쨌든 햇볕이 들어와야 이 땅이 기름진 땅이 돼서 물을 다 해서 나무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럼 이런 사주는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고. 그럼 대운이 흘러가는 거 보면 알겠죠? 근데 어렸을 때는 되게 나빴어요. 어렸을 때 23살 때까지는 갑자 을축으로 지났어. 을축. 그러니까 나무하고 물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이런 사주는 이제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갈라놓는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시키거나 이혼을 하게 하는 그런 사주예요 사실. 그러니까 부모복이 어렸을 때 운이 이렇게 나빴을 때는 아마 13살 전에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이건 인터넷에 안 나와 있어요. 이혼하거나 이제 갈라놓는 사주다. 그러다가 이제 24살이 되면서 병화가 들어왔었어요.
이 햇볕이 들어왔었다. 24살에. 원래 운이 들어오는 거는 23, 21.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재수해서 아마 대학을 갔을 거예요. 21살 때부터 축중에 있는 기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수해서 학교를 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4살에 이제 병화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때가 이제 본인한테는 이 햇볕이 들어오니까 24, 25, 26, 27, 29까지 이때가 이제 결혼할 시기로 보여요. 이것도 인터넷에 안 나왔다. 언제 결혼했다는 거. 이때 이제 이 햇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땅이 기름져야 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결혼이 들어가고, 이때가 제일 좋을 때였어요. 화가 들어와서. 그러다가 이제 굴곡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 화가 들어왔다 목이 들어왔다, 화가 들어왔다 33세든 또 화가 들어왔다 목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43살 때까지는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굴곡이 심했고, 진짜 대우는 44살 때부터 들어왔어요. 이때가 이제 무진 기사, 땅이 큰 땅이 들어오고 기사, 햇볕이 들어오고 땅이 들어왔다. 한 20년 동안은 잘 살아왔다가, 그 다음에 64, 65, 66, 67, 68세까지는 금이 들어왔어. 지하수가 이렇게 올리고, 이때는 나쁠 때고, 그러다가 이제 64, 65, 66, 67, 68세부터는 화가 들어왔어요. 이게 올해까지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길었으면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오화가 73세란 말이에요. 올해까지거든요. 올해는 되게 좋아요. 올해는 오화가 들어오면 이 60% 화가 들어오고, 또 올해 또 을사, 지금부터 이제 화가 들어오니까 이 햇볕이 하나 또 들어와서 80% 오면 사실 좋아요. 올해까지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항상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년 운을 봐야 돼요. 왜냐면 내년도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신금이 들어와. 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대통령 되더라도 1년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올해는 대통령 후보가 된 걸로만 해석이 되지 않을까.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 된 걸로 이 운이 끝나진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사실 이 운이 조금 더 길었으면, 조금 일찍 했으면, 근데 내년에 74세로 또 운이 바뀌네요.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중도선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까지는 사실 국민의힘 쪽을 해서 약간 나쁜 건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은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나쁜 건 나쁘고, 아무리 뭐 보수 쪽이라도 나쁜 건 나쁘고 좋은 건 좋다,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이번 그 국민의힘 사태를 보고. 그래도 어쨌든 선거에는 아름다운 패배는 없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면, 저 같으면 전환길 열사한테 가서 정말 삼고초려 좀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려면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국민적인 팬덤이 있어야 돼요. 국민적인 가장 팬덤 있는 사람은 한동훈, 그 다음에 전환길. 근데 한동훈은 안 할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는 이번에 조금 모르겠어요. 앞을 보는지 뭘 보는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안 도와줄 것 같고, 전환길이는 조금 쉽게 말해서 가서 세이브.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또 뭐냐면, 이 정광훈 목사 쪽의 이 광장하고 세이브 코리아 완전 또 틀려요. 그래서 제가 한덕수가 제일, 지금 현재는 쉽게 말해서 운이 나쁘지만 30일에서 5일 사이에는 사실은 한덕수 후보가 운이 좋고 한동훈 후보가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또 세이브 코리아나 뭐 이런 쪽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좋은 바람이든 나쁜 바람이든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시간 낭비하면 안 돼. 대통령이 뭐 탈당 이런 프레임에 또 이간책에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무시해버리고 본인 일만 하면 돼요. 바람을 어떻게 일으킬 건가? 뭐 홍준표 가서 뭐 자제해달라 이렇게 뭐 사람 보낼 필요도 없고, 뭐 도와달라 할 필요도 없고, 이준석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잘한 거 있어. 이준석이 딱 뭐 국회의원 나온다니까 아예 무시하는 전략이 돼야 돼요. 왜 키워줘? 하면 그쪽은 아예 그냥 뭐 단일화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가 단일화하고 싶으면 해, 이런 식으로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예를 들어서 10% 이하 되면 그 선거비용 보전 받으니까 아이고 저 단일화 하겠습니다까지 그냥 냅둬야 되는 거예요. 자꾸 관심을 갖고 단일화 하자면 몸값만 키워서 10% 넘어가면 단일화 안 돼요. 선거비용 보존이 되기 때문에 반은 보존되고 15% 되면 전액 보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시해서 뭉개고, 지금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이 선거판을 이겨야 되느냐.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 국민한테 30만 원 주고, 그것도 포프림에 엮이니까 기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고 하지 말고 지금. 그래야 바람이 일어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난리 나고 막 이래서 바람을. 그다음 부산 제주도에서 전환길이가 이렇게 되면 나라가 독재국가가 되고, 또 말 잘하니까 이 팬덤을 일으켜서 위택지방서부터 바람을 켜서 올라오게끔 그렇게 하면 승산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쉽게 말해서 한동훈 와서 뭐 현장에 나와서 도와주고, 뭐 홍준표
지지하는 세력 얹고 이게 다 안 돼요. 그런 거는 다 헤쳐놓으시고 비책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선거 때는 바람이야.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조그만 예를 들어서 눈덩어리가 있어. 근데 이렇게 굴러가면서 어때요? 눈덩이는 커지는 거야. 그게 바람이에요. 그걸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 후보가 돼야 돼요. 제 방송을 볼지 안 볼지 몰라도 혹시 안 보게 되면 참모라도 보면 김문수 대표한테 제 방송 한번 보여주고 바람을 한번 일으켰으면 그래야 우리나라가 독재국가가 안 가고 망하지 않는 거예요. 좀 잠이 안 와요. 날짜 하루하루 가는 게. 뻔히 앞으로 이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우리 술사는 알아요. 설란영 여사님 것도 보고 대법원장 것도 보고 운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도저히 답이 없다. 제가 선거 안 하려고 했어요. 투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그래도 제가 제일 존경하고 제일 애국자 그분이 딱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경선 끝나고 나서 막강한 적을 대비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로 똘똘 뭉쳐서 해야지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말을 바꿨어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 보수 국민 중도 국민, 좌파 국민들도 좀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되면 금방 뭐 잘 살 것 같고 뭐 25만 원씩 주고 뭐 아니에요. 그게 깨달는데 어떨 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휴 이재명 정권에서 1년만 살아봐. 아유 윤 대통령님 제발. 그런 생각을 조금 깊이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답이 딱 나와요. 제가 이거는 진짜 정말 예언해 드릴게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절대 좌파가 잘 살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제가 잘 알아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내가 9억 9,900원 있어. 그럼 1,000억을 채우려고 1억을 뺏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